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Homo genitus, Homo genitus Cyrus, Homo genitus Cyrus.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뉴스에 나왔나 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호모가 사람이란 뜻이고 genitus가 만든,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man-made Homo genitus Cyrus 이거를 그냥 뉴스에 내보냈더라고.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뉴스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내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알아채나 못 알아채나 알아본 것 같거든. 기본적으로 저런 형태의 구름은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잖아.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캠트레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. 캠트레일 활동의 일부분인 거지.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스타벅스,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뭐 내가 아직 검증을 안 해보긴 했는데 스타벅스 커피 사이즈가 세 종류가 있잖아. small, tall, venti. small 아니다. tall, grande, venti지. tall, grande, venti인데 이 세 개의 사이즈가 실제로는 다 똑같다는 거야. 이 사람이 컵을 세 개 딱 가져와가지고 tall, grande, venti를 가져와서 톨컵에다가 커피를 끝까지 부어. 그 다음에 그 끝까지 부은 내용물을 또 다시 그란데 컵에다 붓거든. 근데 그것도 꽉 차는 거야.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그란데 컵에 있는 내용물을 다시 또 벤티에다가 붓는데 그것도 꽉 차는 거야.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사이즈는 다 동일한 내용물을 갖고 있다. 동일한 양의 내용물을 갖고 있었다.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거든. 이건 한번 진짜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. 왜냐하면 이게 진짜라면은 완전 사기인 거니까. 이건 뭐 그렇게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. 언제 한번 해봐야겠어 진짜로.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19th Ohio Balloon Disaster. 이건 진짜 이건 뭐 딱히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건 아닌데 1996년에 오하이오에서 풍선 날리기 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뭐 그런 축제 같은 거였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날리다 보니까 이게 막 교신을 교란하고 항공기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큰 재난이 될 뻔한 사건이 있었어. 그래서 이게 막 풍선들이 바다로 가고 막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전 세계로 풍선이 퍼져버린 거지.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논란이 있었거든. 자연 생태계도 막 위협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의 풍선을 날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어떨 때는 참 무모한 짓들을 하거든. 인간이 참 무모한 짓들을 많이 해요. 뭐 축제랍시고 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다 결국은 인간들이 돈을 벌려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들인 거지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 표지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매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약간 프로딕티브 프로그래밍을 하는 형태의 커버 표지를 발행하는 걸로 좀 유명하거든. 뭐 Changing Your Genes 이런 형태의 표지가 실제로 발행이 됐어. 앞으로 인간들의 유전자를 바꿔버리겠다. 참 재밌지. 어떻게 보면 재밌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는 일이기도 하고. 이건 뭐였더라? 이거 주파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사람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지. 이미 물을 얼리면은 이 결정체가 생기는데 이 결정체들이 실제로 인간의 말에 따라서 얼음의 결정체라는 것도 인간의 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물에게 실제로 말을 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이 결정체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거든. 이 물한테 사랑한다, 뭐 좋은 말을 자주 하면은 이 결정체가 예쁘게 변하고 널 싫어한다, 널 증오한다, 널 죽일 거다, 뭐 이런 나쁜 말을 해대면은 결정체가 이상하게 변한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골자의 내용이야. 근데 이게 실제로 맞아. 이게 실제로 맞기 때문에 진짜 소름 돋는 거거든. 우리 말에
이 말이라는 건 주파수인데 이 말에 주파수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야.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주파수와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은 더 많은 것들 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. 이것도 뭐 재밌는 말이고 일리가 있는 말을 넘어서 맞는 말이지.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 사실인 거지.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지. 우리가 우리 머리를 써서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리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.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고, 이것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, 최근에 든 생각인데, 이렇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거를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되게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구나,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.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하는데, 말을 정말 과격하게 하고,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정치인들은 왜 나긋나긋하게 말을 못할까? 왜 나긋나긋하게 말을 못할까 서로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보면은 되게 그냥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냥 싸우려고만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. 그러니까 국민한테 뭐 호소할 때도 엄청 막 왜 그냥 좀 나긋나긋하게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말을 못할까. 뭐 예를 들어 뭔가 자기가 뭐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할 때 좀 나긋나긋하게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잖아. 근데 제가 뭘 이걸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이 사람들은. 저런 말을 들으면 난 그냥 좀 짜증부터 나거든. 뭐 왜 소리를 지르고 앉았냐고.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조금 더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. 그리고 최근에 그 존 맥카피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그 Gmail 엔크립션 무용지물론 약간 그런 식으로 이름 붙여봤는데,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맞아. 그러니까 진정한 보안이라는 게 사실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보안 메일 이런 거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런 게 다 그냥 무용지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지. 사실 이 사람이 이걸 주장한 거는 꽤 됐고 최근이 아니고 꽤 됐지. 뭐 이 사람도 어떻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양심 고백을 한 게 뭐 주목을 받기 위해서 양심 고백을 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진짜 진실을 말했던 게 맞아.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감시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거야. 큰 관점에서 봤을 때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메일을 쓰고 무슨 암호화된 이메일을 쓰고 암호화된 뭔가를 그 암호화된 절차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큰 관점에서 봤을 때, 더 높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핸드폰 자체가 감시 수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였거든. 근데 그게 맞는 거고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?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기보다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게 힘인 거지. 아는 게 힘인 거지. 그리고 진짜 예전에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인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핸드폰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배터리를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게 불가능해서 내놓지 않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내놓는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술은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지. 거의 하루 종일 못 쓰지. 뭐 많이 쓰면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. 근데 실제로는 이런 배터리 기술을 다 갖고 있다는 거지. 실제로는 훨씬 더 뛰어난 기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단계적으로 내놓는다. 이런 거지. 한 번에 다 내놓는 게 아니라 아이폰 10, 11, 12, 13 이렇게 단계적으로 찬찬히 수순을 밟아가는 거지. 왜냐하면 한 번에 제일 좋은 기술을 대중한테 내놓아 버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살 테니까. 사람들 당연히 그걸 살 테니까. 그럼 걔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한 번에 내놓지 않는 거고, 그게 맞는 거지 사실은. 그러니까 결국 돈인 거지. 결국 돈의 게임인 거고.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돈은 이미 걔네들이 다 갖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, 이미 돈은 많은데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뭐 하냐. 그러니까 굳이 스타크래프트에 비교를 하자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? 쇼미더머니를 쳐서 쇼미더머니 치트키를 써서 이미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돈은 더 필요가 없는데 왜 미네랄을 캐냐? 미네랄을 캘 필요가 있는 거냐?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미네랄을 캐는 척을 하는 거지.
미네랄을 캐는 척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게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하게 보여지게끔 만드는 거지.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. 이미 차고 넘치는 이 돈을 사용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. 재밌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재밌는 활동이 이런 표식들, 이런 뭐 프리딕티브 프로그래밍 이런 거라는 거지. 재밌잖아, 솔직히. 그러니까 약간 악마인 거지. 약간 진짜 사이코패스들인 거지.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파워 그리드 그리고 뭐 발전소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기술이잖아. 왜냐하면 이런 1차원적인 기술을 이미 뛰어넘었거든. 이미 고대 문명에서 이미 뛰어넘었는데 왜 아직도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건지 참 답답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테슬라는 공짜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왜 그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 않냐 이거지.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거거든. 왜 그 좋은 기술을 놔두고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. 이게 참, 그럼 실제로 그런 기술이 존재하는데 쓰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. 그러니까 약간 인터넷하고 비슷한 거지. 인터넷도 뭐 1900 몇 년도에 있나? 하여튼 인터넷이 1990년대였나? 90년대 맞지. 인터넷이라는 이 기술도 1990년대에 처음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잖아. 또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포가 된 거잖아.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기술은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배포가 된 거잖아.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도 약간 비슷할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도 약간 대중한테 약간 그런 형태로 약간 배포가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. 그 고대 시대 때 건물들을 보면은 그렇게 그 약간 탑처럼 전기를 수신할 수 있는 이렇게 일종의 송신탑처럼 만들어 놓은 그러한 형태가 교회들이나 뭐 고대 건축물도 보면 다 이렇게 뾰족하잖아. 위쪽이 에너지를 수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라고. 그게 뭐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를 수신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뾰족하게 만든 거라고. 실제로 그렇게 만든 거라고. 에너지를 공짜로 에너지를 수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라고. 그래서 그 수신한 에너지를 실제로 무료로 사용했다고. 고대 시대에도 그렇게 에너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? 그러니까 예전 건축물들 보면 참 신비롭단 말이야. 신비로운 걸 넘어서 참 이 건축물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건축물을 활용해 가지고 전기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장소로서 활용을 했단 말이야, 그 공간을.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에너지를 수신할 수 있는 타워의 역할도 했던 거라고.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. 그만큼 고대 사람들이 똑똑하고 허투루 지은 것들이 아니라고. 그리고 심지어 그 미적으로도 엄청 아름다웠던 건물들이라고. 그러니까 요즘 현대 건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뛰어나단 말이야. 그런데 거기에 기능까지 있었어. 그런 기능까지 있었던 건물들을 다 파괴시켜 버렸단 말이지. 요즘 건물들, 그런 건물들이 없잖아. 그 옛날 그 건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런 기능도 없고 그런 기능도 없을 뿐더러 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, 그러니까 여러모로 인간들이 퇴화를 거야. 그래서 내가 내린 일종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게 약간 사람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거든.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사람이 뭔가에 좀 의존도가 높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.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그것이 없어지게 됐을 때 상당히 타격을 입는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존도가 높아서는 안 된다. 의존도가 높으면은 그것이 없어졌을 때 상당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거든. 이게 내가 내릴 일종의 결론이야. 약간 그러한 형태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절대로.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지. 예전에 했던 활동들을 약간 되돌아보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없었던, 상당히 의미 없는 활동들이 많았지. 뭐 그런 활동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으니까.
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자산을 키우는 것인가 아니면 부채를 늘리는 것인가, 이거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면은 좀 더 내가 하는 활동에 명확성이 생길 것 같거든. 왜냐하면 이 자산의 개념하고 부채의 개념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내가 하는 활동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지는 경향이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활동이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일인가, 이거를 확실히 이걸 좀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.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. 왜냐하면 이게 결국 자산이라는 게 시간의 투입이잖아. 시간을 얼마나 투입했느냐, 자기의 시간과의 싸움인데,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했느냐, 시간을 많이 투자했느냐, 이 들어간 만큼 나오는 거거든 사실. 그러니까 약간 부채 영역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에서 좀 벗어나서 자산 활동으로 좀 옮겨 와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많잖아.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, 뭐 그냥 약간 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들이 24시간 안에서 꽤 많은데, 그런 시간들을 최소화시킨 시간들을 좀 더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로 만들어 보자,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게 내 생각이거든. 그렇긴 하지만 또 너무 약간 자산 형성에만 몰두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, 좀 더 창의적으로 좀 재밌는 생각도 좀 하면서 삶을 즐기면서 나아가는 형태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.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점의 문제인 거지.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이게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냐, 이거의 문제거든 사실. 돈, 자산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두느냐, 아니면 자기 행복, 좀 약간 단기적인 행복에 좀 초점을 둘 것이냐, 이거 둘 사이에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.